찰리 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G20하고 지금 앞으로 시세가 어떻게 갈 거에 같은가에 관해서 제가 방향성을 한번 분석해서 말씀해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사실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제 채널 방향성을 여러 가지 뉴스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한 가지 주제, 중심되는 축이 되는 주제를 갖고 이제 시세적인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냐에 관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또 방향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G20가 이제 주된 내용이고,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현재 돌아가는 걸 보시면 에피타이저다, 본식에 가기 전에 에피타이저다. 시총 높은 코인이 진짜 제대로 상승도 안 했어. SV는 혼자 또 단독으로 막 그러긴 하는데, 저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 친구가 이제 가만히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다른 코인들 있잖아요. 지금 못 가. 키 맞춤을 서서히 하려고 에피타이저만 먹고 있는 지금 코인들 있죠.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 이런 친구들이 저는 먼저 움직일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관점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 유독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에이다가 키 맞춤을 상당히 오랫동안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에이다가 조금 강세를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리플이 갑자기 550원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4,000원, 5,000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 그것을 바라보고. 근데 제가 항상 현실적으로 약간 해석을 좀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자리 굳힘을 한 상태라면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맞다, 그 해석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리플만 5,000원 간다는 거는 되게 2017년 때 투기장 같은 그런 어떤 해석,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우리는 보통 보면은 시드가 없거나 나이 어리신 분들은 여기서 어떤 코인을 사야 될까, 어떤 코인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팔고 어떤 코인으로 갈까, 이런 거를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저는 제가 이제 시간을 할애하는데 계속해서 하지 않고 좀 일정 시간만 딱 할애를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딴 걸 많이 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무엇을 잡아야 할까? 이오스냐, 이더리움이냐, 네오냐, 에이다냐. 지금 현재 SR 플립 장세. 그래서 어떤 코인은 먼저 가서 쉬고 있으면 그 코인은 한동안 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원리만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어떤 코인은 조용했었으면 당연히 움직일 게 뻔한 거고,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지, 내가 조금 더 욕심 부린다고 해서 저는 뛰어봐야 벼룩이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더지 게임판에서는. 지금도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요즘에 이 지금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데 부술비가 계속 오고 있어. 근데 이 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부술비가 쌓이면 양동이 하나에 물이 그득 찰 수 있거든요. 천천히 들어가더라도. 별로 충격을 안 주는 상태에서. 지금 장세가 사실은 그 연속의 그런 성상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에피타이저가 끝나면 본식으로 들어가면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 장세가 이제 곧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진짜는 한 7, 8일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이거는 제가 좀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좀 터무니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현실적인 해석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2019년 연말에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번 연도 2019년 연말에 5만 달러를 본인은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면 터무니없다, 너무 희망회로적인 해석이 아닐까, 그 파라볼릭을 너무 그렇게 보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하실 분은 있겠지만, 저도 또한 어떻게 보냐면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거든요. 연말에 1 비트코인을. 그래서 어떻게 갈지 누가 알겠냐마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관점하고 이런저런 거를 대입하고 제 촉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때로는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비례해서 어느 정도 시세 형성은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장세 때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시총 높은 코인을 잘 가지고 계셨으면 만약에 랠리를 못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두더지 게임에서 분명히 툭툭 튀어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를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G20 위주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G20에서 이번에 암호화폐 관련 규제 추가 움직임이라는 얘기가 주제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 보면은 G20가 이번에 두 번 회의가 있어요. 첫 번째 있는 게 8일하고 9일날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 28일하고 29일날 정상회담이 있어요. G20. 근데 G20 정상회담 때 아마 그 시진핑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마 만날 거예요. 그때 가서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살짝 훈풍이 돌겠지만 끝나지 않는 미중 무역 갈등은 점점 극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어디까지나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단기적으로는 호재, 장기적으로는 또 사이클의 반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이번 G20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캐치프레이저거든요. 근데 암호화폐에 관해서. 그래서 현재 암호화폐는 각국의 일관성 없는 규제로 국제 규제 당국의 관할외로 여겨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 대표적으로 중국은 최근 암호화폐 관련 금지 정책을 추가하며 관련 산업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허가 및 관련 규제를 확립해 합법적 제도 하에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G20는 2021년까지 테러 단체와 해커들의 암호화폐를 통한 돈 세탁,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2021년까지 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예전부터 제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2021년까지는 개인이 먹을 게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 차트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도 그게 맞고 2021년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땐 세금이나 아니면 규제안에 관해서 개인이 접근해서 먹기가 수익률을 추구하기가 되게 베네핏을 얻기가 되게 쉽지 않은 시장으로 아마 왜곡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규제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제도권의 수용이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중요한 게 이번에 G20에서 의장국을 맡은 게 사실 일본이에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돼. G20가 작년에 있었을 때는 암호화폐에 관해서 이런저런 핵심적인 내용이 없었어. 근데 이번에 G20 의장국이 일본이에요. 그리고 3월 달에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번에 G20에서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자기네가 의장국이니까 어떤 중심축이 돼서 뭔가 규제안에 관해서 마련할 거다. 그 수용안에 관해서 사실 확립해서 전 세계에 공표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G20 의장국. 근데 중요한 게 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의장국까지 맡았고 G20에서 암호화폐에 관해서 왜 적극적으로 왜 발언을 하고 그쪽으로 왜 결론 도출을 하려고 하냐면 일본 경기 동향 지수 추이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 이유를 보려면. 자, 아베 총리가 여기 있죠. 일본의 대통령 한마디로 이제 따지면 이분이 이제 보면은 아베 총리가 재집권했을 때가 2012년 12월 달이에요. 그리고 아베 총리 재집권 만 5년 됐을 때가 2017년 12월 달이에요. 그때까지 일본 경기 동향 지수가 가장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때가 120.7까지 찔렀어요. 104.0에서 그때까지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먹혀두는구나, 아베 총리가 제대로 정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아베노믹스를 일본이란 나라, 일본 경제에 계속해서 아베노믹스를 주입을 해. 계속 주입을 하니까 엔화 환율 변화도 계속해서 쭉쭉쭉쭉 떨어져, 어느 순간까지는. 그리고 장점이 더 많은 단계까지 계속 갔어요. 근데 2017년 초가 딱 되니까 이게 점점 아베노믹스가 그냥 프린트한 종이가, 엔화가 그냥 서서히 힘을 못 발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계에 봉착해. 이 지금 펌프질을 계속 하는데 땀 흘리는 지금 아베 총리가 보이시죠? 아휴 하면서 계속해. 자, 한계에 봉착해. 아베노믹스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경제가, 사람들은 좋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일본이 실업률도 되게 낮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어. 고령화 추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지속적으로 고속화돼 있는 나라가 일본이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면을 보면 사실 그렇다는 거죠. 일본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 그러면 2년 만에 주춤한 일본 성장률. 자, 여기 보시면 2015년 1분기 고점을 찍고 일본 성장률이 1.5% 찍고 그 다음에 서서히 2017년 1분기에 0.5%까지 0.6%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2018년 1분기까지 마이너스 0.2%까지 들어가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사태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도 아베노믹스를 아무리 해봐야 먹혀들지가 않아. 그럼 돈 값어치가 어떻게 될까요? 일본 입장에서. 그래서 아베노믹스 실패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해. GDP 쇼크, 소비자 지출 감소, 물가 상승률 미달, 국가부채 증가, 엔저로 중기 파산, 아베 내각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증의원은 해산하고. 자, GDP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소비 지출 감소는 마이너스 5.6, 물가 상승률은 1% 미만.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베 내각 지지율도 지금 39%예요. 여기서 아마 더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 혼란이 점점 가중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야.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마지막 카드가 SDR 통화 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를 펼칠 수 있어.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듯이.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3차 양적 완화까지 하고 4차까지 지금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와중인데 아마 연말 가서 트럼프 대선을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지막 달러의 종착역, 마지막 달러의 폭주 기간 열차. 그거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자, 돌파구를 찾기 위해 미국은 그렇게 갈 거고 일본도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돈을 찍어냈는데 효력이 없어. 어떤 환자가 있어. 거기다가 인젝션 주사를 계속 마이싱을 계속 먹여. 근데 그거 아세요? 바이러스도 예를 들어서 어떤 내성 있는 어떤 그거를 위해서 인젝션 주사를 계속 놓고 스팀팩을 맞아도 그게 내성이 사람이 생기면 처음에는 조금만 넣어도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는 2번, 3번 맞아도 효과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떨어져. 마약쟁이가 처음에 마약을 맞으면 엄청 기분이 좋아.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은 양의 마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 일본은 돌파구를 찾기 시작을 했는데 그 돌파구가 결국엔 암호화폐라는 거죠. 암호자산. 일본의 라쿠텐, 비트코인 거래소인 라쿠텐 월렛을 공식 출범한다. 여기서 라쿠텐 월렛을 공식 출범해. 거래소를 대대적으로. 근데 라쿠텐은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이커머스 업체예요. 일본 사람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라쿠텐 원래를 공식 출범해. 그 얘기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내가 물건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시스템화를 일본이란 국가에 정립을 시킨 거예요. 그거는 국가가 어느 정도 그 로드맵에 관해서 인정을 한다는 얘기고 이미 방향이 그쪽으로 틀어져서 트렌드가 그쪽으로 확립이 됐다는 얘기야. 자, 야후재팬 암호화폐 거래소 타오타오 이달 30일 오픈. 근데 이게 5월 28일 날이니까 5월 30일이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자, 여기 야후재팬 나오죠. 야후재팬은 누구 거예요? 손정희 회장 거예요. 지금 사업 영역이 되게 축소되고 안 돌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가 이 야후재팬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건 다 거기 안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야후재팬도 이런 식으로 타오타오에 관해서 오픈했다. 근데 여기 이걸 보시면 타오타오 거래소가 이달 30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제공한다. 마진 거래 서비스에는 라이트코인과 XRP도 포함된다. 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여기 언급되는 이런 코인들 시총이 높고 그런 코인들이죠. 우리가 누구나가 다 아는 그런 코인들. 어쨌건 중요한 건 손정희도 여기 껴서 주축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근데 가장 더 중요한 건 여기 라인이 나오는데 라인뱅크가 이제 있죠. 라인뱅크는 우리나라에서 그 인터넷뱅크 비즈니스에서 사실 빠졌어 이번에. 근데 한국은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주되게 잡고 밀어주는 거는 사실 카카오뱅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라인뱅크. 근데 더 웃긴 건 라인하고 손을 잡은 게 옆에 미주오 여기 써있죠. 미주오 금융그룹이 여기 같이 제휴를 해서 손을 잡고 움직여요. 미주오 금융그룹이면 일본 내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순위권 안에 든대. 어쩌면 여기 미주오가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자금 규모상 봤을 때는. 자, 미주오에서 밀어주는 거는 무슨 코인이냐. 네. 미주오하고 소프트뱅크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조용히 밀어줬던 거는 사실 오미세고라는 코인이에요. 근데 시세가 들쭉날쭉하고 지금 별 볼일 없어. 저는 신경도 안 써요.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내버려둬요. 어차피 망할 코인 아니니까. 네.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그러니까 조바심 나실 분들도 있지만 어쨌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라인뱅크에서 그 코인을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번 영상에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절대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라인뱅크가 미주오하고 협업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근데 미주오가 국책은행은 아니지만 민간은행 중에도 상당히 높은 지휘권을 행사하는 데인데, 그럼 국가가 이걸 모를까요? 미주은행이 이렇게 방향을 트렌드를 잡고 이렇게 라인하고 움직일 때는 이미 국가 정책 입안자하고도 어느 정도 방향성에 관해서 이미 타진이 벌써 이미 끝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 미주오가 내년 3월 암호화폐 출시, 송금 무료, 지방은행 60개가 참여한다. 미주오가 움직이고 지방은행 60개가 움직인다. 네. 전 은행들이 다 움직인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란 국가는 이미 방향이나 정책성을 이미 암호 자산에 관해서, 암호 자산 투자 시장에 관해서, 암호 자산 수용에 관해서 이미 너무나도 긍정적이게 이미 허락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가맹점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신용카드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 국가에서 밀어주는 거야. 신용카드보다 오히려 더. 약 60개 지방은행도 참가하며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캐시리스 결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미주오가 여기 있는데 왜 여기 페퍼 로봇이 있을까요? 페퍼 로봇은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만든 로봇이에요. 이 로봇. 네. 소프트뱅크 손정희랑 미주오하고 되게 긴밀하게 아마 그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자, 일본이란 국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는 다 이유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내년에 올림픽이 있어. 도쿄 올림픽. 2020년. 네. 이들이 이렇게 했을 땐 다 움직임이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면 어차피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G20 회의가 곧 목전에 있어. 그리고 이번 달 말에도 있어. 그게 분기점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 시세에 지금 보면 장작불을 떼는데 누가 램프로 엄청나게 불을 거기다 지피고 있어요. 네. 이런 식의 효과 지금 보면 마른 장작에 거기다가 불을 계속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날짜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세랑 이제 대입해서 제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면 오늘이 3일이잖아요. 근데 3일인데 3, 4, 5, 6, 7 이 지금 보면 5일간에 걸쳐서 5일 중에 어떤 날 중에, 그러니까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뭐 모레가 됐든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승이 8,800달러, 9,000달러를 넘어서 조정장세가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지리하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한 그런 시세적인 관점으로 전체 시장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7일까지 8일에서 9일날 G20 전세계 재무장관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어떠한 규제안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 규제안이 시장 상황에 뿌려지면 아마 암호화폐 시장에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3, 4, 5, 6, 7 중에 시세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7일까지도 올랐어. 만약에 지금서부터. 그러면 G20 이번에 재무장관 회의에서 규제안이다 뭐라고 얘기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이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명분 삼아서 시세를 아마 조정장세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어쨌든 흘러가. 8, 9일을 넘어서 다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번 달 28일하고 29일 날이야. 그때는 G20 정상회담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전 세계 대통령들이 다 와서 이날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암호화폐한테도 되게 중요하고 전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어쨌건 단기적으로는 지금 8, 9일 날 잘 봐야 되고 28, 29일 날도 잘 봐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이번에 의장국이야. 근데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번에 어떤 전체적인 회의를 이끄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 일본의 주가 되는 거대 금융 그룹들이 이미 움직여서 그거를 상용화시키고 이미 범상용화시켜서 저변 확대를 늘려나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론의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도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람마다 듣기 나름의 차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대폭락 사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글쎄요. 저는 그런 거 좀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리플 같은 것도 뭐 550원이다. 그러면 나는 그냥 600원까지 그냥 추매할래. 예. 근데 내가 만약에 580원에 추매했어. 근데 550원까지 떨어졌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암호화폐는 지금 어떤 그 가격대에서는 내가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A다 뭐 115원이다. 내가 그거를 뭐 115원에 물렸어. 그래서 그게 112원까지 다시 떨어졌어. 3원이 떨어졌어. 그렇게 생각하면 암호화폐를 투자 안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조금 크게 내 그릇을 좀 약간 크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접근하셔서 연말에 큰 수익을 가져갈 거를 기대하시면서 이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상 준비해서 드린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진 모르겠지만 뭐 매매하시는데 접근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한 편씩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